기본의 법칙. 첫 번째 원리는 이제 자연을 가까이 하라.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civilization. 우리가 이제 문명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문명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루소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장자크 루소. 이 프랑스의 문학가이고 계몽사상가. 아마 계몽사상가로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루소가 그런 말 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 루소가 아주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모든 각도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했는데 이 루소가 죽은 게 1778년이네요. 루소가 죽은 게 1778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나요? 거의 한 240년, 250년. 굉장히 오래됐는데 벌써 이렇게 오래전에 200여 년 전에 벌써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300년이 다 되는데 200여 년 전에 이 루소가 벌써 이 자연에 대한 이런 선각자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한국은 미세먼지 그게 아주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우리가 이제 분주합니다. 사회생활, 인간관계 맺고 이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분주한데 되게 보면은 롱텀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젊었을 때는 주로 이제 도시 생활이 좋고 도시에 이런 번잡하고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런 막 나가는 이런 세상이 좋은 것 같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면은 이제 좀 차분하고 이런 자연적인 거 이런 게 좋아지는데 그건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어디서 또 생활했느냐 거기에 따라 좀 더 차이가 난다 그래요. 농어촌 지역에서 태어난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친숙하고 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또 그런 모습이 또 친숙하고 아무튼 사람마다 다른 건 사실인데 이 결론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자연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인간이 비로소 인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접촉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연과 접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인간의 원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살다 보면 이제 걱정이 많고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 그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막다른 골목에까지 막다른 벽에 부딪혔을 때 잠시 틈을 내서 자연과 접하는 시간. 뭐 평소에도 주말 되면 이제 뭐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아주 탁월한 분들이고 이제 집에도 조그마한 정원을 가꾼다든가 이래서 틈을 내서 자연과 접하라.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자연을 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베리굿이죠. 제가 지금 있는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통 이제 이 LA 주변에서 한 가까우면 한 10분 아무리 멀어도 한 3, 40분 정도면 바닷가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비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의도적으로 이 자연과 접할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매너를 지켜라. 인간의 성의는 숙이는 고개의 시간과 정비례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참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네요. 인간의 가치를 우리 흔히 어느 학교 나왔냐, 스카이 대학 나왔냐, 또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왔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만나면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멍청하다 그럴까 아주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데 인간의 가치를 그 학교 성적 또 일의 능력만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면은 그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가진 그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로봇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 반려견보다도 못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태도 또 그 사람 주변에서 풍길 수 있는 그런 인품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인간의 가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올랐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면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그 매너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도 정말 암기 능력이 뛰어나다, 판검사다,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품이 높은 게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나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비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그 언어 생활이라든가 그 매너 이런 것들이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절함이 없고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성의는 숙이는 고개의 시간과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가치를 한번 우리가 재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명언을 활용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내 자신을 이끌어온 힘과 에너지는 내일도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이네. 어려운 그 고난과 난관을 극복해 온 사람이라면은 정말 이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귀한 말인데, 사람 만나서 이제 인간관계를 갖고 어떤 그런 중요한 이야기나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명언을 활용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또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도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그냥 막 넘길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또 특별히 대화 나눌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말 중에서 좀 이렇게 깊이가 있고 여운이 남는 것, 이런 것들은 메모를 좀 해주면 좋겠죠. 메모를 해가지고 내 자신이 침체되어 있거나 또 우울기가 생긴다든가 의기소침했을 때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를 한다든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격려도 되고 또 힘과 에너지도 되고, 아무튼 이 명언을 활용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성실하라.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회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그 세일즈맨인데, 그분이 평소에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 가지 실천 사항을 그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고객의 마음을 꽉 부여잡기 위해서 그분의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실한 인사장인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그 상품을 구입한 그 커스터머에게 일주일 내로 감사의 뜻을 표한 그 인사장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한계 타이밍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땡큐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그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조그매요. 카드가 좀 작고, 그러니까 한국 카드하고 미국 카드가 이렇게 규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땡큐 카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작은데 간단하게 쓰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감사의 내용을 쓰는 건데, 이 세일즈맨의 경우도 이런 성실한 인사장을 일주일 이내로 그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든가 어떤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할 때 그 작은 그 메모지나 아니면 카드를 사용할 수도 되겠고, 비싼 카드 말고 가격이 좀 저렴한 것으로 해가지고 감사의 카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사용하신 건 이제 성실한 전화인데, 성실한 전화를 걸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구입한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느냐, 이제 관리죠, 일종의 관리.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카톡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카톡을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 구입해간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관계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카톡을 통해서 대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실한 방문인데요. 이 세일즈맨의 경우는 이제 성실한 방문이라고 그래서 그 고객이 살고 있는 그 집이나 뭐 집까지 간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이제 그 환경에 따라는 다르겠네. 그분의 회사라든가 하여튼 그분이 관계된 근처로 가게 됐을 때 만남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이 관계된 그런 형편에 따라서 이제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만나서 또 다른 대화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복잡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실을 통해서 어떤 그 진실을 전달하고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원리는 자신감을 가져라. 우리가 평소에 그 하나하나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자신감이 좀 우러나야 되는데 자기의 그 이름을 쓴 것을 보면은 이름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름 쓴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생활을 하느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큼직하고 또렷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약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큼직하고 또렷하게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면에 작고 힘이 없는 필체로 이름을 쓰는 사람은 되게 소극적이거나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성격이다. 우리가 이제 이름은 자신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아마 이름 좀 크게 자기 이름 쓰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기 이름하고 요즘은 이제 사인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름하고 사인을 좀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큼직하고 힘 있는 그 글씨체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원리는 이제 멘토를 닮아가라. 이 모든 그 공부, 학습의 근본이라고 그러면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를 잘 내기 시작하면은 공부가 아주 멋지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흉내를 낸다는 것은 그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흔히 롤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따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의 그 사고 방식이라든가 그 삶의 형태까지도 모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모방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평상시의 말이나 행동, 또 그 사람의 사고 방식, 또 그 사람의 인생관까지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의 근본은 모방, 흉내 내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 일곱 번째 원리는 먼저 인사하라. 그러니까 얼굴은 아는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저쪽에서부터 점점 나에게로 다가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나요? 뭐 안녕하십니까? 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로 이 인사를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연다는 거죠. 마음문을 열고 상대방을 맞이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건데 직장이나 사회 또 우리 주변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동네 지나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사를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인사 나눌 때 이제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좋아할 만한 그 이야기 요거를 같이 좀 덧붙이면 참 좋겠죠. 자, 오늘 기본의 법칙입니다. 기본의 법칙 잠깐 요약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자연 얘기를 했는데 자연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자연이고 유럽은 이제 문명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이제 미국도 한번 미국 서부, 동부 이렇게 한 대개 2번 정도는 가셔야 미국을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이제 서부로 오시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해서 대자연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자연을 자꾸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연을 좀 버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사람 한 분 소개시켜 드렸죠. 그 루소. 계몽사상가 루소가 이제 1778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18세기 사람이에요. 18세기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루소의 말처럼 우리가 좀
현대 문명 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매너를 좀 지켜라. 매너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교 나왔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현직이 뭐냐 고위직이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이제 인품이 되겠죠. 인품. 그 사람의 그 언행일치라든가 그 사람의 이제 인품이라든가 고교란 능력 같은 거 사람을 너무 이제 학력 위주로 보고 그 사람의 능력 위주로만 자꾸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은 피곤해지고 인생의 그런 진실이라고 그럴까 어떤 진정한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명언을 활용하라. 그래서 이 명언,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 말씀이 되겠죠.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이제 좋은 명언 같은 거, 유명한 사람들이 남겼던 그런 말을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그런 말을 자꾸 이렇게 리피트 해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하나 소개시켜 드렸죠. 오늘까지 내 자신을 이끌어온 힘과 에너지는 내일도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참 읽으면서 힘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성실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세일즈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일즈맨이 그 세 가지 성실주의를 실천을 했는데 첫 번째는 성실한 인사장, 그래서 감사 카드, 땡큐 카드를 일주일 내로 써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성실한 전화. 우리가 이제 SNS 하고 있으니까 카톡이나 이제 메신저 같은 걸로 좀 보내고 세 번째는 이제 성실한 방문이라고 그래서 미팅, 이제 한번 만남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성실을 보여라. 다섯 번째는 이제 자신감을 가져라. 삶의 자신감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글씨라고 그랬죠. 글씨. 자기 이름 쓰는 거 좀 한번 연습해 봐라. 이런 데 노트나 종이 같은 데다가 심심할 때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자기 이름을 정성 들여 가지고 길, 이렇게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쓰면서 자꾸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자기 사인도 한번 연습해보고 이게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슨 서류를 쓴다든가 뭐 자기 이름 써야 될 기회가 많죠. 자기 집 주소도 써야 되고. 자, 여섯 번째 원리는 멘토를 닮아가라 하는 거죠. 멘토를 닮아가라 하는 건데 이 학습의 근본이 모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모방.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사고방식, 가치관, 또 그 사람의 인품까지도 이제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모방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그 언행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삶의 형태까지도 닮아가게 된다. 그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큰바위 얼굴이라고. 큰바위 얼굴의 그 핵심 내용이 이제 그런 건데 그 어느 마을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사람 얼굴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참 너무너무 좋고 그 인상도 좋고 참 너무 인품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 어떤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20년 후에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소년 그 성장이 된 그 소년을 보고 저기 큰 바위 얼굴 아저씨하고 똑같이 닮으셨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린 소년이 계속 그 바위를 보면서 성장을 한 거죠. 그런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랬다가 마침내 그 모방을 통해서 멘토를 닮아가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먼저 인사하라 하는 거죠. 인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건데 인사도 안 하고 이제 눈인사라는 것도 있죠. 이제 눈인사 간단하게 눈인사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말을 통해서 간단한 말, 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오늘 뭐 점심은 뭐 맛있는 거 드셨나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에 맞는 말을 이제 한마디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인사를 통해서 엄청난 인간관계가 이제 진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기본의 법칙입니다. 기본의 법칙. 지금 이제 기본이 파괴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기본이 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꾸 이게 기본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항상 기본을 생각하시고, 기본기를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익히고, 기본을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탄탄하게 무장이 돼서 사회 활동을 하고 대인 관계를 갖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느 날 큰바의 얼굴과 같이 정말 탁월한 분이시네요 하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